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개괄을 했죠.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이제 교과서에 그대로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단원 01 지수 로그 함수의 뜻, 그리고 02 지수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교과서를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쌤하고 볼게요. 자, 교과서 펴시고요. 페이지는 41쪽 되겠습니다. 41쪽 펴셨어요? 네. 자, 그러면 같이 가보죠. 지수 로그 함수의 뜻입니다. 01.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지수 함수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수가 실수 범위에서 전부 다 정의되도록 하는 함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A가 양이고 A가 1이 아닌 밑을 이렇게 잡는다고 했죠. 실수 X에 A의 X승 값을 대응시키면 각각의 X에 대해서 A X승의 값이 단 하나 결정된다. 이게 이제 함수의 정의거든요.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 말이 있죠. 단 하나가 유일성이고, 그 다음 정해진다라는 것은 존재성입니다. 필기 좀 해주시고요. 존재한다는 얘기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AX승이라는 녀석이 어떤 실수의 원소로 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복소수 같은 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일하다는 얘기는 이 x1이라는 녀석을 하나 넣으면 ax1이라는 값은 ax1승이라는 얘기는 값은 딱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일성, 존재성을 만족하기 때문에 함수가 된다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얘를 y는 ax승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f라고 했을 때 정의역 자체가 실수 전체의 집합 R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공역은 실수 전체로 봐도 되는데요. 통상 우리가 나중에 로그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R 플러스로, 그러니까 양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역함수로 돌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실수죠. R 플러스 양의 실수 전체도 어쨌든 실수의 어떤 부분 집합이긴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좀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는 게 제한을 두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역을 치역이 되도록 이렇게 제한을 두어도 함수가 되니까요. 어쨌든 얘는 A를 밑으로 하는 지수 함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정의를 좀 정확하게 보시고요. 교과서도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자, 1번 풀어봅시다. 다음 중 지수 함수인 것을 찾아라. 자, 그러면 꼴을 딱 보시면 되죠. A가 일단 밑 조건이 A가 양수가 되면서, 왜냐면 유리수 범위 이상부터는 양 조건이 필요하다 했었죠. 지수 법칙 쓰려면. 그 다음에 1은 또 아니어야 돼요. 1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녀석 살펴보면 1번 되고요. 2번 당연히 되죠. 그 다음에 3번은 되지 않아요. 그죠? 3번은 실제 2차 함수죠. 다른 개념이고요. 얘는 우리 분수함수 형태죠. 당 10분의 1꼴이니까 얘도 안 됩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지수함수가 되겠군요. 됐죠?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로그 함수란 무엇일까 돼 있죠? 이 표를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어쨌든 지수를 거꾸로 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죠. 풀어보시면 될 거고요. 어떤 관계인지 토론해보자 돼 있죠? 그래서 서로 지금 역함수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함수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보자 하면 y를 x에 대한 함수의 식으로 나타내보자 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y는 이제 로그 정의 때문이죠. 로그 정의에서 로그 2의 x라고 이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얘는 역함수 관계다. 실제로 역함수 관계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이게 얘가 1대1 대응이 되는지를 사실 체크하는 과정이 필수겠죠, 당연히. 1대1 대응. 항상 머릿속으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막 값수 존재한다 하면 안 되고. 됐죠?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그 함수 정의합니다. 지수 함수, 방금 위에서 정의했던 얘는 실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을 원래는 공역으로 봐도 되지만 치역으로 한다 이랬죠.
어쨌든 정의역하고 치역 이꼴 공역이라고 합시다. 공역을 제한 둬도 관계없거든요. 이렇게 보시는 게 나아요. 1대1 대응이므로 라고 했죠. 정말 1대1 대응이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1대1 대응이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프로 지난번에 한번 지수함수를 확인했으니까 그렇게 보셔도 될 거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 1학기 때 잠깐 복습하면 1대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집합으로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는 것이죠. 1대1이 된다는 것은 정의 자체는 x1,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거였거든요. 그죠? 얘의 대우를 생각할 것 같으면 a의 x1, a의 x2승 얘가 fx1과 fx2가 같으면 자 여기에 실제로 이 값이 지금 유일한 하나의 값이지 않습니까? 얘 양변에 로그 a를 취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셔도 되죠. 이미 우리가 로그를 배웠으니까요. 양변 로그 a를 취해주면 취해볼까요? 사실 로그 a를 취한다라는 것도 함수의 일부분으로서 봐야 되지만 a의 x2니까 이 x1하고 x2가 뚝뚝 다 떨어지죠. 우리 로그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x1하고 x2는 같게 됩니다. 따라서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1대1이 되는 거죠, 일단. 그래서 1대1은 클리어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혹은 이게 조금 찝찝하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귀류법을 사용해가지고 예를 들어 x1 여기다가 별의를 하나 더 그릴게요. 1대1 함수 별에 예를 들어 x1하고 x2가 다르면 fx1, fx2가 다르다. 이게 1대1 정의지 않습니까? 그 명제를 부정을 하게 되면 x1하고 x2는 같고 그렇지만 a의 x1과 a의 x2는 같은 그런 x1, x2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모순이 나오는 걸 한번 보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모순이 나오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요 우변은 ax2승은 분명히 양수예요. 그죠? 어떤 경우든. 그래서 얘를 얘로 나눠줄 수가 있죠. 그래서 나눠주면 지수법칙 때문에 a의 x1 빼기 x2 이렇게 잡힐 것이고 우변은 1만 남아요. 그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a의 몇 제곱이 1이 되는 이 지수는 x1 빼기 x2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수 정의에 의해서 0이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x1하고 x2는 같을 수밖에 없는데요. 모순이죠. 왜냐면 애초에 가정을 우리가 x1, x2가 다른데 이걸 만족하는 x1, x2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두 개 동시에 성립하니까 모순이 생겨요. 이렇게 해서 1대1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치역과 공역이 같은가? 이 이야기는 실제로는 얘를 집합 이제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을 치역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애초에 지수함수 자체를 공역 자체를 치역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래서 F라는 이 함수가 R에서 실수 전체에서 원래는 R로 가는 함수로 봐도 되는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제 제한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양의 실수거든요. 위에. 치역은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요 밑에 음의 실수 0까지 포함해서 음의 실수인 부분을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없애버리면 이 함수 자체는 공역 자체가 R 플러스가 돼버리죠.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 돼버리죠. 이렇게 제한을 둬버리면 자연스럽게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가 돼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전사함수가 되는 겁니다. 온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단사가 되는 거고요. 1학년 때 다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단사가 된다.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랑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동치였죠.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편한 대로 x, y를 바꾸고 y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지수함수에서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 x, y를 바꾸고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바꾸면 얘의 역함수 얘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두 개는 역함수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데요.
로그 정의를 원래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다라는 거 이렇게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게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출제를 할 때 지수함수만 묻기도 좀 그렇고 로그 함수도 묻고 싶은데 한 문제에 그걸 다 묻고 싶거든요. 출제자들은. 그럼 당연히 지수 로그를 둘 다 알고 있느냐를 이 역함수로 한번 꺼번에 묻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물어보는 게 좋은 문제가 되고 이런 게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만든 함수를 이제 a를 밑으로 하는 로그 함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함수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래프로 따졌을 때는 y는 x의 뭐가 되겠어요? 대칭이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지수함수를 잘 알고 있으면 무조건 y는 x에 대칭시켜버리면 로그 함수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되시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로그 함수는 정의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f 인버스니까 이렇게 되겠으면 f 인버스가 우리 했었잖아요. f 인버스가 로그 함수고 로그 함수는 이 공역, 그러니까 H당초 지수함수의 공역이 정의역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양의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H초의 정의역 자체가 공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R 플러스에서 R로 가는 함수고, 치역 자체도 분명히 실수 전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로그 함수는 A라는 이 함수는 R 플러스에서 양의 실수 전체에서 R로 가는 함수다라는 거.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면서 얘는 당연히 1대1 대응도 당연히 됩니다. 왜냐면 애초에 지수 함수가 1대1 대응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로그 함수도 1대1 대응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로그 함수인 것을 찾아라 했죠. 뭐 밑쪽 것만 잘 보시면 될 거고 얘는 당연히 로그 함수가 될 겁니다. 얘는요? 얘는 뭐 어떤 x와 y 관계가 아니죠. 함수 자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냥 상수함수입니다. 그죠? y는 2인 상수함수니까 로그 함수는 아니고. 얘는 어떻게 보죠? 얘는 가로를 이렇게 쳤네. 그러면 얘도 로그 2의 3이라는 어떤 숫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상용로그 해봤지만 얘는 어떤 수치가 나올 거예요. 뭐 1보다는 크겠죠. 그죠? 1점 얼마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1점 얼마에 x를 곱한 거니까 얘는 1차 함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가로 하나로 이렇게 많이 바뀌죠. 따라서 로그 함수는 안 될 겁니다. 로그 2분의 1의 x는 밑조건 자체가 지수의 밑조건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1은 아니고 0보다 크니까 당연히 밑조건 만족하고 얘는 로그 함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4번이 로그 함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로그 함수, 지수 함수의 뜻을 조금 확인했고요. 자, 사진 좀 지울게요. 자, 그 다음 이제 2단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가보죠. 이것도 지난 시간에 제가 개괄을 해드렸으니까 조금 쉽게 보일 겁니다. 지수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 빌 게이츠 유명 일화를 토대로 이렇게 지수함수가 엄청 이렇게 빠르게 큰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죠. 계속 3의 제곱꼴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1, 3, 그 다음에 9죠? 3의 제곱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스버킷 챌린지라고 해서 3의 제곱, 3의 세제곱 이렇게 이런 형태가 이제 지수함수죠. 그럼 순수상을 좌표표면에 나타내보면 1일 때는 3, 2일 때는 9, 3일 때는 27 이렇게 펑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매끄러운 곡선을 연결해보고 그 곡선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뭐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사실 2차 함수보다 더 빠른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x 값이 커지면 y 값이 커진다. y 값은 항상 양수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방금 x, y 관계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함수로 이제 보게 되면 즉 x가 지금 위에서는 1, 2, 3의 자연수 3개, 뭐 자연수만 이렇게 몇 개 살펴봤다면 얘를 유리수, 그다음 음수, 그다음에 시수 전체로 확장해서 함수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얘가 지수 함수가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3의 2분의 1승 이런 거는 루트 3이고 3의 루트 2 같은 거는 그 우리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겠죠. x 값이 정수일 때 룰을 통해 가지고 일반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거죠. 일단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말이 빠른가요? 0일 때 1, 1일 때 3, 보세요. 2일 때 9 됐죠? 3일 때 27은 저 위에 있을 거고 그다음 마이너스 1일 때는 3분의 1이니까 1보단 작게 이렇게 3분의 1 지난번에 한번 다 그려줬죠. 마이너스 1일 때는 9분의 1이니까 여기 지키고
이런 식으로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0에는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1학기 때 수학에서 했지만 그래프 위의 점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직선을 그 그래프의 점근선이라고 한다. 점근선이 지금 우리 예전에 그 분수함수에서도 한번 나왔고 또 요번에 지수함수에서도 한번 나오고 또 나중에 쌍곡선에서도 한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위에 표로 얻은 순서상 x, y를 좌표로 하는 점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후 이제 이렇게 덤덤하게 나타낸 점들을 매끄럽게 연결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연결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는 거죠. 이때 함수 y는 3의 x승을 정의역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고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우리는 조금 수정합시다. 공역으로 바꿉시다. 그래야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되니까요. 공역을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또한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지고 x값이 작아지면 y값은 양수이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x값이 커지면 y값도 같이 커지고 x값이 작아지면 y값도 작아지는데 물론 지고 또 양수면서 요걸 좀 하나 넣어주세요. 작아지고 양수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극한의 개념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배울. 즉 함수 y는 3의 x승 그래프는 x축을 점근선으로 한다. 지난번에 한번 다 설명드렸고요. 쭉쭉 넘어가시죠. 자, 이제 1번 얘를 이용해서 얘 그래프를 그려라 돼 있는데 얘 그래프는 우리가 방금 위에서 그렸고요. 얘 그래프는 우리가 분석을 해봅시다. 분석을 해보면 얘는 우리 그 유리수 그러니까 3분의 1을 유리수의 지수꼴로 고쳐버리면 3의 1승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3의 1승분의 1로 볼 수 있으니까 음의 지수 정의에 3의 마이너스 1승으로 볼 수가 있고 얘의 x승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수 법칙은 실수, 유리수, 뭐 음수 다 성립을 하죠. 미치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3의 마이너스 x승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도형의 방정식과의 관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애시당초 x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드로잉이 애시당초 x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y는 3의 마이너스 x죠.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로 바꾼 거예요. 보이시나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로 바꾸면 도형의 방정식 입장에서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로 바꾸면 뭔 축 대칭이죠? 기억나나요? x축 대칭인가요? 아니죠. y축 대칭이었죠. 기억하실 거고요. 그럼 결국은 우리 방금 이 그린 그래프를 y축으로 대칭만 시켜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애시당초 우리가 얘를 그렸었잖아요. 위에서. 그러면 얘를 y축으로 대칭시키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올게요. 그렸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1대 9고, 그죠? 마이너스 1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대 3이고, 이런 식으로 딱 정확하게 y축에 대칭이 되도록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안 어렵죠? 자, 그러면 답을 확인해 볼까요? 똑같이 풀죠, 그죠? 이렇게 되므로 이렇게 돼. 아니면 얘를 그냥 찍어버려도 되고, 그죠?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집어넣어서. 아, 여기 있네요, 대칭이도. 고등학교 수학의 대칭이도. 얘의 그래프를 x 대신 마이너스 x로 바꾼 거니까 y축에 의해서 대칭이동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제를 보면 다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일반화도 가능하겠죠, 당연히. 일반화 시켜버리면, 예제 1번 일반화 시켜버리면, 그래서 지난번에 이걸 그려줬던 거죠. a의 x승, y는 a분의 1의 x승. 서로 무슨 관계다? y축 대칭 관계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루트 2의 x승, 루트 2분의 1의 x승은 서로 y축 대칭 관계다. 이렇게 바로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했으니까 이거 바로 그릴 수 있겠죠. 똑같이 4의 x승이 있을 거예요. 엄청 아까보다는 더욱더 뾰족하게 올라가겠죠. 겹쳐 그릴까요? 여기서 바로 그려보면 y는 x의 4승은 우리 그래프 비교를 했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돼요? 얘보다는 숫자가 밑이 더 크니까 더 위에 있죠. 이렇게
x 양일 때는 더 크게 위에 있다 했지 않습니까? 정말 실제 라인 한 대만 넣어보세요. 1일 때 검은 색깔은 3이지만 1일 때 파란 색깔 즉 y는 4의 x승은 4예요. 1일 때. 그러니까 당연히 한 개만 확인하면 되죠. 그 다음에 0기점으로 파란 색깔은 더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리기 어렵네.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대충 좀 마음을 봐주시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 3분의 1이었다면 마이너스 1일 때는 4분의 1이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를 똑같이 대칭시켜서 그려주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번, 2번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A 값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다. 1을 기점으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양수면서 안구뽕 양수인 범위에서 우리가 A의 밑조건이 지금 요 범위죠. 양수의 범위에서 1은 제외해야 되죠.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1을 제외하는 영역은 정확하게 두 개로 분리가 되죠. 요 영역 하나랑 또 1보다 큰 요 영역으로 완전히 커팅이 되고 있어요. 커트가. 그래서 요 영역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1보다 큰 영역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영역을 나눠서 A가 1보다 클 때랑 A가 0과 1 사이일 때 두 개로 나눠서 보겠다 이 말이죠. 그럼 A가 1보다 클 때는 당연히 양수니까 그러니까 1보다 크니까 1일 때 A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하지만 요 경우라면 1보다 더 작게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실제로 바뀌죠. 1보다 클 때는 당연히 생각해 보시면 2분의 1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1보다 그러니까 2분의 1의 1승 이런 거 생각하면 1보다 더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좀 집중하시면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번 한 것처럼 점을 콩콩콩 찍어보시면 될 겁니다. 따라서 지수함수 y는 a의 x승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성질이 있죠. 성질 이거는 외울 게 아닙니다. 그래프만 그리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고요. 정의역은 시수 전체 집합이고 됐죠? 당연히 시수 전체 집합입니다. 치역은 양의 시수 전체 집합입니다. 로그는 거꾸로 바뀌겠죠. 이 기억함수로. 그러니까 로그에서는 정의역이 양의 시수 전체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정의역이 거의 제한되는 상황을 거의 처음 보시는 거예요. 유리함수에도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생각해보면 뭐 그림 이상한데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실제로 이 유리함수의 정의역은 시수 전체로 보지 않았죠. 우리가 실수에서 0을 제외한 것으로 유리함수의 정의역을 본 것처럼 로그에서도 나중에는 양의 시수 전체 집합으로 제한이 될 겁니다. 어쨌든 A가 1보다 클 때는 이 빨간색 그래프 보시죠. X값이 커지면 Y값이 커진다. 이걸 우리가 다른 용어로 증가함수라고 하죠. 조금 더 엄밀하게는 순증가함수입니다. 반조증가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0과 1 사이일 때 X값이 커지면 Y값이 작아진다. 가로 열고 감소함수라고 적어봅시다. 그래서 밑에 모양에 따라 지수함수의 밑의 모양에 따라 증감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래프는 0,1을 필히 지난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A의 영승은 밑조건 관계없이 항상 1을 만족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수 확장에서 지난번에 배웠다고요. 그죠? 그래서 0,1은 반드시 지나게 돼 있고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X축을 정근선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한없이 X축에 가까워집니다.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극한은 0에 가까워지겠죠. 그렇지만 0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항상 양수다. 정근선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요 왼쪽에 쪽날개 이거 두 개 Y축이 대칭이다는 거 방금 제가 일반화 시켰죠. 여기 아까 필기했었죠. 요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했고요. 자 예제 2번 이제 얘를 그리라 했는데 얘는 이제 예제 2번은 무슨 예제겠어요?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죠. 평행이동은 우리 2차 함수에서도 다뤘고 원의 방정식에도 다뤘고 계속해서 다루고 있죠. 항상 수학은 하나의 구조만 알면은 뭐 편안하게 처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 그래프는 실제로 뭐 한 번만 더 언급하자면 y-3은 물론 이렇게 정의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x-1승으로 볼 수 있으니까 도형의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y 대신에 y-3, x 대신에 x-1로 바뀐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본 형태인 누구를 항상 기본형이 중요하다 했죠. y는 2의 x승 그래프를 혹은 도형의 방정식을 얘를 넘기면 도형의 방정식이 되니까 그죠? x축 방향으로 할 만큼 0이 되는 x값이죠.
플러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원의 방정식 다 했죠? 플러스 3만큼 이동한 것이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잘 그리면 된다는 얘기고. 그럼 우리 이 개형을 어떻게 그린다 했냐면, 개형을 그릴 때, 일단은 원점 기준으로 딱 보면 편하다 했죠? 자, 이따 한번 그려보자. y의 x승은 이렇게 생겼는데, 원점의 변화가 1,3만큼 이동했으니까, 원점 자체를 일단 이동시킨다. 헷갈리니까. 1, 저 위에 3. 그러면 일단 이 도형을 이렇게 이동해야 된다는 건 보이죠? 이 도형을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데 고정점이 있었죠? 여기 한 칸 더 올라간 이 점. 이 점을 지나면서 요 축을 점근선으로, 즉 y는 3을 점근선으로 하게끔 파란색으로 쭉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1,3보다 한 칸 더 올라가니까 4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고 점근선은 y는 3이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확인해 볼까요? 함수의 그래프는 얘 기본형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따라서 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고, 얘는 그 절편을 잡아줬네요. 절편도 잡을 수가 있죠. 절편은 x가 0이 될 때 y값이니까 x에 0을 집어넣고 넘겨주서 처리하게 되면 2분의 1 더하기 3이 돼버리니까 2분의 7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절편이 2분의 7이다 이렇게 표시해줘도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고 정형의 실수 전체 집합 치역은 정형 실수 전체 맞죠? 파란 색깔 이렇게 끊긴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되고 있고 그렇지만 치역은 지금 3은 안 되고 3보다 큰 모든 값을 지금 받고 있죠. y값 보시면 맞습니까? 치역을 빨간색으로 표시하자면 y값이 받는 범위가 전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영역 이상이 되니까 3보다 큰 모든 y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제시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정근선은 y는 3이다. 뭐 클리어하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평행이동 개념이 중요하죠. 이 그래프는 f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0이 되는 n만큼 y축 방향으로는 더하기만큼 n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잘 안 떠오르시면 2차 함수 떠올리세요. 그래서 2차 함수 똑같았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요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정근선을 각각 구하여라 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선생님이 하나 해드릴까요? 2번 한번 해드릴까요? 시간 한번 보고 올게요. 조금 진행을 빠르게 하겠습니다. 똑같이 하면 됩니다. 뭐 힌트만 드리자면 누구를 그래서 2번만 보시면 y는 누구를 3분의 1의 x승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플러스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옳지 플러스 1만큼 망한 것이다. 평행이동. 그러면 얘는 물론 얘를 짱짱짱 찍어서 이렇게 역으로 그려도 되지만 아까 전에 했잖아요. 누구를 y는 방금 예제 1번 풀다 보니 외워버렸다. 3의 x승 그래프를 뭔축 대칭? 얘가 3이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x승 x 대신 마이너스 x 바뀐 거니까 y축 대칭. 그럼 그래프 그릴 때 얘를 딱 잘 그렸고 y축 대칭하고 평행 이동해가지고 원점 찍고 정근선 그려서 고정점 찾아가지고 쭉 그려주면 되겠죠? 아까 전에 방금 이렇게 한 것처럼 되겠습니까? 해보시고 자 이제 최대 최소값이네요. 최대 최소도 우리 지수함수에서도 우리 했었 그 예전에 분수함수에서 그러니까 유리함수에서도 했어요. 그냥 정의역이 제한된 거예요. 정의역이 이건 정의역의 제한입니다. 항상 기억을 하시죠. 정의역을 딱 제한을 뒀을 때 y값은 뭐 어차피 얘는 증감 상태가 증가되든지 감소되니까 끝값만 확인해 보면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넣고 2를 넣으면 최대 최소값은 그 중에서 큰 놈이 최대값, 그 중에 작은 놈이 최소값이 될 텐데 일단 그래도 그래프 그린 연습을 해야 되니까 얘 기본 형태인 y는 2x승 그래프를 올라갈게요. y는 2x승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놓은 다음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전근선이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축으로 1만큼 이동했으니까 0이 되는 값이 지금 1이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원점이, 그러니까 이동한 점이 마이너스 1,1, 십자가가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그려줄 텐데 여기서 한 칸이 여기 찍히겠죠. 이렇게 되고 y절편 찾아보니까 x 0 넣으니까 1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렸고 그린 상태에서 제한을 이제 찾는 거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0 마이너스 1일 때 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은 더 밑에 있겠군. 그런데 계속 증가할 거고 2일 때는 7이 되겠군. 이렇게 해서 제한된 값만 찾아가지고 값을 대수적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랑 7 넣어서 쭉 그려주시면 돼요. 안 어렵죠? 그래서 마이너스 1대 최소값, 양끝값만 확인해도 된다 했어요. 1대 최대값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집어넣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2를 집어넣고 확인.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되시겠죠? 자, 직접 그려보고 판단은 함수의 대수관계. 지오지브라로 그리면 충분히 이렇게 깔끔하게 확인되겠죠? 그래서 뭐 양일 때랑 음일 때, 양일 때는 지난번에 정리해드렸죠, 제가. 양일 때는 뭐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위에 있다. 근데 음일 때는 반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또 다 했었습니다. 이제 로그 함수 그래프.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를 그리면 돼요. 그냥 지수 함수가 빨간색이었는데 역함수니까 y는 x의 대칭이라 했죠. 역함수라는 거 하나 더 적어볼까요? y는 x 대칭. 역함수니까 얘 그래프는 y는 x 대칭이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고정점이었던 0,1 빨간색 0,1을 y는 x 대칭시켜서 1,0으로 이렇게 돌리고 먼저 그 다음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이 직선이 이 직선으로 갈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정근선의 왼쪽인 이 부분이 대칭시키면 이 부분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고개를 딱 돌려가지고 반대쪽 뒤에서 보시면 똑같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고 그림 그릴 때 안 보고 그릴 때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서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길이들은 다 같습니다. 얘도 같고 얘도 같고 점과 점 사이 거리로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로그 함수 그래프 그려지고 이 녹색깔 그래프는 정의역 자체가 지금 보시다시피 양의 실수에서 정의되어 있죠. 0은 안 되면서 0보다 큰 모든 범위니까 양의 실수가 정의역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공역 혹은 치역 다 같은 말이죠.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이거 선생님 정근선 있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고 그림이 생기지만 계속 커지는 겁니다. 아주 느리겠지만 계속 커지기 때문에 모든 실수 무한대까지 계속 y값이 바뀐 받습니다. 한 3회 1억 승 정도 되면은 1억에 찍힐 거고 3회 5조 5천 정도 되면은 5조 5천에 y가 찍힐 거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y도 무한대로 갑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그래요. 뭔가 증가선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얘도 증가함수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로그함수 그리라 하면 밑이 같을 때는 분명히 밑이 같을 때는 뭔 대칭이에요? 역함수 관계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래프로서 보게 되면 y는 x 대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려주시면 될 겁니다. 설명은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바꾸고 값수 관계고 그래프 대칭 이동 같다 그래프는 같다 이렇게 꼼꼼하게 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얘도 딱 보니까 4번이 똑같은 유형이죠.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대칭이고 얘는 그릴 수 있죠. y는 3x승을 y축 대칭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얘는 지수함수 a 역함수 이때 a는 같은 a입니다. 알겠죠? 같은 a라는 거 명심하시고 지금 요 A랑 요 A는 같은 A로서 다가 이름을 갖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함수가 되고 얘의 그래프는 지수함수 이 그래프와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결국 로그라는 게 지수의 정의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로그의 정의 때문에 지수함수로부터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역함수라는 건 자명하게 볼 수가 있다. 맞죠? 고등학교 1학년 진짜 중요했다는 거 확인되죠 지금.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의 그래프는 A 값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빨간 색깔이 애시당초의 지수함수 그래프였잖아요.
경우가 나눠지는. 그럼 걔를 y는 x에 대칭시키면 아까 전에 우리 일반적으로 본 형태고, 그 다음 0하고 1 사이일 때는, 자, 이걸 좀 잘 그리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기면 얘 교점이 있어요. 아까 전에는 y는 xy 교점이 없는데, 이렇게 0하고 1 사이일 때는 빨간 색깔에 대한 y는 x에 대칭시키면, 이 예를 들면 요 정근선, 오른쪽 편 정근선은 아까 빨간 색깔로 보세요. y는 x 대칭시키면 종이 접기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위에 가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부분 이렇게 가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빨간색, 녹색, 검은 색깔인 y는 x, 로그 a, x승은 모두 다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뭐 예를 드는 거예요. 로그 AX와 그 다음에 A의 X승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라 하면 빨간색, 녹색을 구해서 방정식 구해서 교점을 구해도 되지만 그냥 빨간 색깔과 검은색의 교점을 구하는 게 더 빠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혹은 로그는 AX승, 로그는 AX 그래프와 뭐 y는 x 그래프의 교점 구하라 하면 그냥 지수함수로 돌려가지고 풀어도 되고 뭐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게 좋습니다. 됐죠? 자, 따라서 로그 함수 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역시나 마찬가지죠. 지금 이 녹색깔 입장에서 보세요. 어떤 경우든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그죠? 0은 포함 안 되고 치역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지만 어쨌든 무조건 실수 전체를 다 치역으로 갖습니다. 당연하죠.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A가 양일 때는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지는 게 그림으로 확인되죠. 그래서 증가함수. 그 다음 X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X값이 커지면 Y값이 작아지니까 무슨 함수예요? 그렇죠. 감수함수입니다. 그래프는 아까 전에 0,1을 무조건 지났어야 되죠. 지수함수에서. 그럼 로그함수에는 1,0을 무조건 지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정점이 되는 거예요. 고정점. 똑같은 말 계속 하고 있죠. 정근선은 지금 녹색깔 보세요. 녹색깔. Y축에 지금 가까워지고 있죠. 계속 한없이. 얘도 Y축의 밑으로 아래로 계속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정근선 자체는 Y축을 정근선으로 한다. 라는 게 그래프로 해석이 됩니다. 얘는 당연히 X축에 대해서 대칭이겠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그는 뭐 a분의 1의 x를 그리고 싶을 때 로그 a를 갖고 오면 로그 a는 양수일 때는 1보다 클 때는 그리기 쉬우니까 걔를 x축 대칭시키면 된다는 소리죠. 아까랑 똑같은데 얘도 한번 해석을 해보면 a분의 1은 우리 유리수 지수로 보게 되면 a의 1승분의 1로 볼 수 있으니까 밑이 a의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이 밑이 되고 x 인 로그 함수로 볼 수가 있죠. 이해돼요? 자, 그런데 우리 로그의 성질에 의하면 mn으로 보게 되면 지수가 마이너스 1이고 x의 지수를 1로 이렇게 본다면 m과 n이 있으니까 m은 분모로 n은 분자로 보내는 그 형태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파란색을 쓸게요. 얘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1 분의 1 이렇게 되겠고 로그 남는 건 a의 x만 남을 겁니다. 되겠어요? 그럼 얘를 다시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로그 a의 x예요. 길게 해두세요. 자, 그러면 얘 그래프는 요거였는데 y는 로그 a분의 1의 x 그래프는 마이너스 로그 a의 x 그래프와 같아요.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y는 로그 마이너스 로그 a의 x 그래프와의 관계인데요. 이 두 개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어때요? 그렇죠. 지금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x축 대칭이라는 게 확인되죠. 쌤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마이너스 넘기면 되죠. 지우고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되죠. 그러면 뭐가 y가 애시당초 기본형인 이 y가 마이너스 y로 바뀐 거니까 도형의 방정식 입장에서 x축 대칭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x축 대칭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설명 이해될까요? 어쨌든 이렇게 암기를 좀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그리고 치역 점근선 구하라 했는데 얘 역시나 마찬가지죠. 기본 형태를 보시면 됩니다. 똑같죠, 그냥 시스템이. 그래서 누구를 먼저 그린다 항상 y는 로그 3의 x를 그린 다음 얘는 y는 변동이 없고 x가 더하기 1이 돼 있으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해주면 될 거고 얘는 어때요? 평행이동이고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써졌으니까 뭔 축 대칭이에요? y축으로 접어버리면 되죠. y축으로 접는다기보다는 대칭을 시켜버리면 되죠. 그래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렇게. 그러면 y는 로그 3의 x는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아까 봤죠, 위에서. 걔를 왼쪽으로 한 칸 당기니까 이 정근선만 딱 보고 지나게끔 해서 고정점 찾으면 돼요. 고정점. 그럼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는 애초에 이렇게 생긴 것을 그죠? 애초에 이렇게 생긴 걸 밑에 3이라 합시다. 밑이 3이라 보면 이렇게 생긴 걸 y축 대칭이니까 반대쪽으로 분수를 이렇게 딱 끌어버리면 되겠죠. 왼쪽으로. 그래서 그래프가 y축 대칭시킨 이렇게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정의형 읽으면 되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치역은 실수 전체다. 그 다음에 정근선은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그래프로 해서 정의형은 얘는 음의 실수다. 치역은 실수 전체다. 다 봤잖아요. y값이. 축축 다 봤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정근선은 y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빠른가요? 자, 다음 함수 그래프 그리고 정의역 친구 정근선 구하라 했죠. 그래서 요거 하시면 되겠죠. 이번만 잠깐 언급드리면 얘 아까 전에 우리 했지 않았습니까? 얘를 조금 변형시키죠. 우리가 뭐 분수꼴보다는 양수꼴이 좋으니까 마이너스를 그러니까 밑으로 보내도 관계없죠. 그러면 얘는 로그에 2의 마이너스 1승에 얘가 2분의 1이었죠. 마이너스 1승을 또 한 번 더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1승에 x 이렇게 보고 더하기 2로 보는 거죠. 즉 얘는 로그 2의 x 그래프 더하기 3 그러면 기본 형태 찾고 이거를 로그 2의 x 그래프를 어떻게 이동한 거죠? x는 변동 없으니까 y 대신에 플러스 그러니까 뒤쪽에 플러스 3이 됐으니까 y축 방향으로 얼마큼 이동? 플러스 3만큼 이동. 왜냐면 넘긴 게 y 빼기 3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그리고 y축 항상 기본 형태 3칸 올려주면 된다. 이제 또 제한 뒀네요. 제한 두면은 1과 7 사이에 제한 두면 되죠. 1, 7 두고 얘는 그래프 기본 형태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해서 그리고 그죠? 그 부분 제한시켜서 이게 또 증가함수니까 그냥 극값만 체크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 집어넣고 7 집어넣으면 최소값, 최대값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행이동. 근데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 습관 좀 기르도록 하세요. 바로 끝값만 넣지 말고요. 급할 땐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뭐 요거 각자 그 방법 2개로 그래프를 일단 그리는 연습하셔야 되니까. 얘 그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6번에 2번 한번 볼까요? 자, 얘를 한번 살펴봅시다. 얘는 지금 해석을 좀 천천히 해봅시다. 지금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지금 여러 개 들어가 있죠? 어떻게 접근할까? 일단 천천히 해봅시다. 일단 나 마이너스 있는 게 너무 지금 싫어서 먼저 y는 로그 딴 건 그대로 쓰고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x 대신 x로 바꿀게요. 일단 이렇게 봐도 되죠. 그러면 우리가 구조적으로 음수보다 양수가 좀 보기가 편하니까 x 대신에 뭐가 된가요? 마이너스 x로 바뀐 거죠. 그렇게 보면 이 그래프가 어떤 거든 관계없이 뭔 축 대칭이죠? x 대신 마이너스 x 바뀐 거니까 y축 대칭을 지금 하겠다 나중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x 대신 마이너스 x니까 그 다음 이 지금 단계가 2번 들어가네요. 그럼 얘의 또 기본 형태를 좀 찾아야죠. 얘는 평행이동 형태이기 때문에 얘의 기본 형태는 y는 로그에 2분의 1에 자 기본 형태 플러스 6 플러스 1 1은 끝다리 빼고
x 이렇게 두면 되죠. 그럼 얘와 얘를 비교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역추적. 그러면 평행이동 관점이니까 x축 방향으로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6만큼 이동. 또 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얼마큼 이동? 그렇죠. 플러스 1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럼 얘를 이제 그려주고 이렇게 처리한 다음 y축 대칭하면 되죠. 그런데 얘 또한 우리가 방금 앞에서 했죠. 2분의 1의 x승 하면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넘어간 거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붙은 거죠. 머릿속 되죠? y 대신 마이너스 y니까 x축 대칭입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를? 로그 2의 x. 지금 사실은 단계를 더 줄일 수가 있는데 일단 최대한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얘를 뭔 축 대칭한 거예요? x축 대칭이죠. 맞습니까? 방금 했죠? 쫑나게 한번 보고 갈까요? 딱 보고 가자. 방금 했잖아, 방금 여기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 똑같아라는 게 계속 이런 거 몇 번이고 반복하셔서 보세요. 고3 때도 마찬가지고. 저라면 수능 전날까지 교과서를 계속 딸딸딸 볼 것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얘를 막 따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빨간 색깔 있는 형태를 다 한 개씩 처리를 해봅시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로그 2x가 해볼까요? 그래프 있는 걸 쓸까요, 그냥? 가봅시다. 일단 x축 대칭 이렇게 순서대로 갑니다. 1번, 2번, 3번 순서대로 해서 그래프를 그립시다. 물론 이거 양끝 가면 지금 게임 끝나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프 그림 연습시키려고. 그게 중요하니까. 자, 마육 1, x축 대칭 마육 1. 자, 갑시다. 일단 좀 쉽게 못하겠나. 얘를 할게요. 얘가 로그 2의 x였다 칩시다. 됐어요? 그러면 얘를 일단 x축 대칭시켰었죠 아까? 그럼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점선 한번 넣어줄까요? 대충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x축 대칭 먼저 첫 번째 했고 그 다음에 마육 1이었습니까? 또 보고 올게요. 네. 자, 1번 했고 마이너스 6 x축 방향 하나. 그럼 이 점 자체를 지금 파란 색깔 이 점 자체를 왼쪽으로 갑시다. 하나 5칸 더 가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5점. 그 다음에 1 마육 1이니까 1만큼 한 칸 더 올리면 되죠. 여기 2등차 조금 더 밑에 있네.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생겼고 지금 요 점이 이렇게 지난 게 이렇게 지나야 되는 소리죠. 그러면 정근선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6이 정근선이고 요 점이 지나게끔 그래프를 대충 이번에는 다른 색깔로 할까? 이 색깔로 할게요. 이 평행이동에서 쭉 그려줍니다. 됐죠? 되겠습니까? 요 점이 마이너스 6, 마육 1만큼 이동한 거예요. 네,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2번. 2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죠? y축 대칭이죠. 자, 잠깐만요.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이 2번을 잘못했네요. 이 파란 색깔 점선을 이동해야 되는데 대칭시켰네요. 잠시만요. 이거 이랬노? 당황스. 펜이 지금 안 고쳐집니다.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1번을 다시 마육 1만큼 이동하면 이 파란 색깔이 아니고 요 파란 색깔을 평행 이동해야 되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2번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아이씨, 컨트롤 Z도 안 되네.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죠? 오 마이 갓. 계속 내려갑니다. 미안합니다. 얘를 이제 마지막으로 Y축 대칭시키니까 형태만 그냥 보세요.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최종판입니다. 이게 2번 대칭, 2번 평행이동, 마지막으로 Y축 대칭한 3번. 이런 형태에서 이제 우리가 제한된 구간인 마이너스 2하고 x가 2인 구간에서의 그래프를 보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는 저 밑에 있어서 이런 점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점이 지금 체크해 보면 마이너스 2일 때는 실제로 넣어보면 되죠. 대수식에. 그러니까 식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일 때는 대칭 형태라서 2일 때는 음수가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면 되죠. 그래서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를 갖게 돼요. 뭐 이거 구하려고 지금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양 끝값만 구하면 사실은 끝나는 게임인데, 맞죠?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증가하면 변하지 않을 테니까. 근데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한을 뒀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종판입니다. 이게 4번 제한된 거. 엄청 복잡하게 보이는데 별거 아닌데, 아이고 어쨌든 뭐 네, 마이너스 1인데 이렇게 되고 설명이 좀 복잡했는데 제 도형의 이동을 좀 잘 하셔가지고 49쪽까지 일단 나가는 걸로 한 번 더 뭐 좀 보시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